한국의 주부로 살아온 어느 60대의 이야기. 태어나 보니 삶은 이미 시작되어 있었다. 그녀는 1960년대 초반에 태어났다. 마을마다 흙길이 남아있고 집집마다 라디오 소리가 하루의 중심이던 시절이었다. 아침 뉴스와 함께 하루가 시작되고 저녁이면 같은 라디오 멜로디가 하루의 끝을 알렸다. 어른들은 늘 바빴고 아이들은 그 곁에서 자연스럽게 철이 들었다. 그녀의 어린 시절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무엇을 갖고 싶다고 말하기보다는 주어진 것에 익숙해지는 법을 먼저 배웠다. 바라기보다는 받아들이는 쪽이 훨씬 빠른 세상이었기 때문이다. 기억 속에서 가장 선명한 장면은 어머니의 뒷모습이었다. 새벽같이 일어나 부엌에서 쌀을 씻고 솥에 불을 올리고 다시 마루로 나와 아이들을 깨우던 모습. 어머니는 늘 바빴고 쉬는 법을 몰랐다. 그녀는 그 모습을 보며 자랐고 그것이 여자의 삶이라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학교를 다니는 동안에도 집안일은 늘 그녀의 몫이었다. 동생을 업고 숙제를 하던 날 친구들이 놀러 가자고 불러도 집에 일이 있다는 말로 돌아서야 했던 날들이 쌓였다. 서운함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 감정은 오래 붙잡지 않았다. 감정을 오래 붙잡는 건 사치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18 배우고 싶었지만 미뤄야 했던 시간.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그녀는 처음으로 공부가 재미있다고 느꼈다. 책을 펼치고 혼자 생각에 잠기는 시간이 좋았다. 세상에는 자신이 모르는 이야기가 너무 많다는 사실이 설렜다. 선생님은 말했다. 너는 계속 공부해도 되겠다. 그 말은 오래도록 그녀의 마음에 남았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집안 형편은 빠듯했고 동생들은 아직 어렸다. 학비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집안 공기는 무거워졌다. 아무도 그녀에게 직접 말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 집에서 누군가는 포기해야 한다는 걸. 결국 그녀는 진학을 내려놓았다. 교복을 벗고 일을 시작했다. 처음 월급을 받아 어머니에게 건네던 날,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그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다. 배우고 싶었다는 마음, 다른 삶을 살아보고 싶었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들킨 밤이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이면 또 하루가 시작됐다. 울음은 그렇게 내 마음에 묻었다. 결혼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역할. 20살을 넘기자 결혼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오갔다. 연애다운 연애를 해볼 틈도 없이 주변에서 괜찮다고 하는 사람을 만났다. 남편은 보수적인 사람이었다. 말수가 적었고 정해진 틀에서 벗어나는 걸 좋아하지 않았다. 집안의 역할은 분명해야 한다고 믿었고 가장은 흔들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크게 다정하지는 않았지만 도망치지 않을 사람이라는 믿음은 들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 정도면 괜찮다. 결혼을 하고 시집에 들어간 첫날 밤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낯선 집, 낯선 이불, 낯선 숨소리. 아무도 나쁘게 대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편하지도 않았다. 그날 그녀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이제는 나 혼자만의 공간이 없다는 걸. 남편과 아이들이 그녀의 세상이던 시절. 남편은 집에 오면 신문을 펼쳤다. 감정을 드러내는 건 약하다고 배워온 사람이었다. 그녀는 말을 고르는 데 익숙해졌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집안에는 울음과 웃음이 번갈아 흘렀다. 숙제를 미루다 들킨 날, 장난을 치다 사고를 낸 날, 남편의 목소리가 먼저 높아졌다. 왜 말을 안 듣는 거야? 아이의 어깨가 움츠러들면 그녀는 조용히 다가갔다. 괜찮아, 괜찮아. 아이를 품에 안고 등을 두드렸다. 아빠 말은 맞아. 그래도 너무 놀랐지? 남편은 옆에서 말없이 지켜보다가 방으로 들어갔다. 아이를 엄하게 키워야 한다고 믿는 아버지와 아이의 마음이 먼저 다치지 않기를 바라는 어머니. 그녀는 늘 그 사이에 서 있었다. 상처가 남지 않도록, 소리가 오래 머물지 않도록.
아이들이 잠든 밤이면 그녀는 아이의 이불을 다시 덮어주며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너희들이 내 삶의 전부라고, 내 삶의 이유라고. 숨 돌릴 틈 없이 흘러가던 하루하루.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자 하루는 더 빠르게 흘러갔다. 아침이면 도시락을 싸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냈다. 곧바로 학원 시간표를 확인하고 장을 보고 집에 돌아와 청소기를 돌렸다. 빨래를 널고 걷고 다시 개키는 사이. 어느새 점심이었고 금세 아이들을 데리러 갈 시간이 됐다. 학원 앞에서 아이를 기다리며 시계를 보던 시간들. 저녁을 준비하며 다음날 스케줄을 머릿속으로 되짚던 시간들. 하루가 끝나면 늘 녹초가 됐다. 몸은 침대에 누웠지만 머릿속은 계속 움직였다. 친구들과의 연락은 점점 뜸해졌다. 다음에 보자라는 말만 남았다. 누군가의 아이 돌잔치 소식, 이사 소식을 전해 들을 때마다 마음 한쪽이 조용히 저렸다. 가끔은 친구들이 그리웠다. 아무 말 없이 웃고 하소연하던 그 시간들이. 하지만 전화기를 내려놓고 다시 일어났다. 남들도 다 이렇게 산다고 나만 그런 게 아니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중년 가족을 지키는 힘으로 버티던 시간. 중년이 되자 그녀의 몸이 먼저 신호를 보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이 굳어 있었고 빨래를 널다 보면 손목이 찌릿했다. 예전 같으면 하루에 끝낼 일을 이제는 나눠서 해야 했다. 병원 앞까지 갔다가 돌아선 날도 있었다. 진료비와 약값이 먼저 떠올랐다. 조금만 더 참자. 그 말은 늘 자신에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말이었다. 아이 학비 고지서를 받아들고 식탁에 앉아 계산기를 두드리던 날 그녀는 한참을 멍하니 숫자를 바라봤다. 그날 시장에서 옷가게 앞에 섰다. 부드러운 색의 니트 한 벌. 거울에 대보며 잠깐 상상했다. 이 옷을 입으면 나도 좀 덜 지쳐 보이려나. 하지만 가격표를 보는 순간 그 옷 한 벌 값이 학원비와 반찬값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옷을 다시 걸어두고 말했다. 다음에. 그 다음은 오지 않았다. 그렇게 내려놓은 선택들이 쌓여 어느새 그녀의 인생이 되었다. 그날 저녁 고생이 비로소 말이 되다. 그리고 마침내 작지만 온전히 우리 가족의 집이 생겼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열쇠를 쥐던 순간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기쁨보다 먼저 밀려온 건 안도였다. 이사한 첫날 저녁 베란다에서 삼겹살을 구웠다. 연기가 올라가자 아이들이 웃으며 몰려 나왔다. 우리 집에서 고기 굽는 거 처음이네. 이 냄새 좋다. 아이들은 학교 이야기, 친구 이야기, 예전 집에서 불편했던 일까지 웃으며 꺼냈다. 남편은 고기를 뒤집으며 말없이 웃었다. 그날은 신문도 펼치지 않았다. 한참 웃던 중 큰아이가 말했다. 아빠, 엄마 고마워. 툭 던진 말이었지만 그 말에 방 안이 잠시 조용해졌다. 그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그 말 한마디에 그동안의 시간들이 조용히 보상받는 느낌이 들었다. 아이들이 떠나고 남편과 둘만 남은 시간. 아이들이 하나둘 집을 떠났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가면서 아이들과의 거리는 멀어져 갔다. 집은 다시 조용해졌고 밥상은 작아졌다. 어느 날 문득 남편의 등이 작아 보였다. 흰머리가 늘었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을 고르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세월이 무상하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이렇게 흘러가는 게 인생이지 싶었다. 말없이 살아왔고 말없이 여기까지 왔다. 둘은 여전히 말이 많지 않았지만 걷는 속도는 어느새 비슷해져 있었다. 그 시대를 살아낸 당신에게 그녀는 이제 안다. 그 시절에 자신이 약해서 참고 견딘 것이 아니라 그 시대가 그녀에게 그만큼의 힘을 요구했다는 것을. 이제는 말해도 된다. 힘들었다고. 그래도 잘 살아냈다고.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에게 이 말을 꼭 전하고 싶다. 당신도 참 잘 살아왔다고.
이제는 당신의 시간을 당신이 만들 차례라고. 그렇게 남은 인생을 아름답고 주도적으로 살아가라고. 지금까지 한국의 주부로 살아온 어느 60대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께 이야기를 들려드린 제 이름은 작은 그늘입니다. 저는 또 다른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